안녕하세요. 서산에서 보청기 제일 잘하는 집 베스트 보청기입니다. 세 번째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돌발성 난청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돌발성 난청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대인 제 동생도 몇 년 전 돌발성 난청을 겪었는데 본인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그로 인해서 영구적인 청력 저하를 겪게 되어 경도의 난청을 얻게 되었어요. 주변에 청각학 전공자를 둘이나 둔 동생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발성 난청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발성 난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수능 청력 검사 중에서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사전적 의미의 돌발성 난청을 말합니다. 글로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니 저와 같이 청력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개의 청력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모두 오른쪽 귀의 청력도입니다. 좌측은 돌발성 난청을 겪기 이전의 청력도, 우측은 돌발성 난청을 겪고 난 이후의 청력도입니다. 청력도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또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질수록 더 나쁜 청력을 가진 귀라는 것은 지난번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측의 청력도는 흔히 70대 이상에게서 보이는 난청의 정도입니다. 좌측의 청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여 그래프의 각 주파수 구간이 30dB 이상 연속적으로 나빠진 모습이 우측의 청력도입니다. 두 개의 청력도를 합쳐보자면 가장 마지막에 8kHz 구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30dB 이상의 청력 변화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오기 전에 청력도를 6분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500Hz에서부터 30 더하기 40 곱하기 2 더하기 40 곱하기 2 더하기 40 나누기 6으로 했을 때 38.3dB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면 보청기가 권장될 정도의 청력입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이후에 아래쪽 청력도를 6분법으로 계산할 시에는 75 더하기 80 곱하기 2 더하기 80 곱하기 2 더하기 75 나누기 6, 즉 78.3dB로 40dB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청각장애인의 기준이 60dB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이후에 청력도를 봤을 때 고도 난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발성 난청은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돌발성 난청은 현대의학이 발전한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달팽이관의 감염이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은 스트레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 환자에게서 조금 더 많이 보여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병이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돌발성 난청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셨던 충격적인 케이스가 한 건 있었는데요. 2017년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고 온 18살 여고생의 케이스입니다. 돌발성 난청이 한쪽 귀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귀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두고 양쪽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일주일 사이에 우측 귀가 먼저 90dB까지 떨어지고 며칠 뒤에 좌측 귀도 70dB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병원에 바로 방문해서 입원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청력이 돌아오지 않아서 당시 원장님께서 근무하시던 센터에 방문한 고객이셨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무서운 점은 단순하게 소리만 작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자음, 모음을 구분할 수 있는 말소리 명료도가 함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보청기가 소리를 증폭해서 크게 들리게 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명료도가 떨어져 있으면 보청기를 착용해도 단번에 회복되기보다 오랜 기간이 청량 재활이 꼭 동반되어야 한답니다. 이 여학생 또한 명료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현재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로 함께 오신 어머님께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시 원장님께서는 보청기 착용과 더불어 청각 보조기기들까지 함께 안내를 드렸고 결국 우측귀는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서 재활을 하기로 하셨고 좌측귀만 보청기 사용을 결정하셨습니다. 위에 여학생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어제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듣던 소리가 하루아침에 들리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돌발성 난청입니다. 물론 이 여학생의 케이스처럼 양쪽 모두 심하게 난청이 오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30에서 40데시벨 정도 떨어졌다가 적절한 치료를 통해 10에서 20데시벨 정도의 난청으로 다시 회복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골든타임 72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돌발성 난청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들리는 게 조금 이상한데 곧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쉽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정도가 여학생의 케이스처럼 큰 폭으로 왔다면 분명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30데시벨 정도는 떨어지게 돼도 왜 이러지? 하는 이상함은 느끼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의 골든타임, 즉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후 72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돌발성 난청을 인지하고 72시간 내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60%에 가까운 돌발성 난청 환자들이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청각세포들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센터에 방문하셨던 고객님께서도 오늘로 돌발성 난청이 온 지 일주일 정도는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지인을 통해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미 골든타임인 3일이 지났지만 지금은 보청기를 하실 때가 아니고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내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게끔 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고객님께서 이미 며칠 전에 이비인후과를 다녀오셨더라고요. 하지만 기존에 청력 손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간단한 난청의 환자라고 판단되셨는지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에 방문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자세한 상태를 설명하시거나 좀 더 큰 병원에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보통 스테로이드를 통한 치료를 진행하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 통원 치료를 진행할 시에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입원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스테로이드로는 회복이 쉽지 않거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바로 고막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여 치료하기도 하거든요. 치료 방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72시간 내에 골든타임 안에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니까요. 귀가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바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는 보청기 사용자분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보청기 사용자시라면 더욱 이 내용을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청기 사용자는 돌발성 난청이 와도 보청기는 사용 중 고장이 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보청기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청기를 청취해서 보면 보청기 청취 상태가 너무 깨끗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산에서 보청기 제일 잘하는 집 베스트 보청기에서는 이런 경우에 바로 다시 청력 검사를 진행하고 이전 청력과 대조하여 이비인후과로 연계하고 있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보청기가 고장난 줄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캡션에 달아둘 테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난청과 보청기에 대한 궁금증, 흥미로운 사실, 유용한 정보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